5분 책방 오늘 스파클이죠. 새로 읽은 책인데 무슨 내용이고 왜 제목이 스파클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제목이 스파클이라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야구나 농구 같이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반짝이는 거?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은 좀 아니고 좀 무게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단 주인공은 배유리라는 친구예요. 유리? 네. 유리라는 친구인데 근데 자기가 원래 보통은 성 붙이고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리라는 이름이 너무 약하고 잘 부서지는 것 같아서 배유리를 꼭 붙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좀 TMI이긴 하지만 아무튼 유리는 눈을 이식을 받았거든요. 눈이 아파요? 옛날에 사고로 동생이 이제 뇌사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는 눈 이식을 받았어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때는 크리스마스였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하고 승무원이시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좀 잡히는 게 일정이 많다 보니까 둘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잠깐 슈퍼로 갔고 그동안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먹자 해가지고 라면을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라면을 끓인과 동시에 동생이 이제 설탕통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유리로 돼 있어서 먹다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눈에 들어간 거예요. 누나 그 유리의 눈에. 유리의 눈에 유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라면 끓고 있어가지고 스톱 쳤는데 화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급하게 오셨는데 동생만 없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은 놔두고 주인공은 점점 이제 근데 할머니는 그런 상황 몰랐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거나. 유리하고 동생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얘는 되게 엄청 힘들어하면서 끙끙 버티다가 결국에 의식을 잃게 되는데 병원에 깨어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다행히도 골든타임을 맞춰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동생이랑 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동생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원래 그때 나이가 8살인데 지금은 이제 13살이 될 나이이기 때문에 동생은 아직도 8살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고지만 뭐 또 뭔가 할머니가 너무 밉기도 하고 자기만 두고 갔으니까 오히려 또 꼴에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계시고요? 살아계세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이제 입학하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꿈인 거죠.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맨날 유리는 원래부터요? 네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유리의 동생이 다치고 난 후부터?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옛날부터 좀 머리가 좀 좋았는데 옛날에 좀 머리를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다 모르겠어서 제일 밑에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항등식 얘기하고 막 수학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잘 풀어내지는 못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강사한테도 막 혼나고 하루에 오답 문제를 100개를 만들어 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친구가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아무리 이식을 해도 눈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자기 눈 아니면은 제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장기들에 비하면.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뭐 자기 눈만큼 편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쵸. 이질감이 있겠죠. 근데 남의 눈을 이식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감이 있다고 나와요. 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지 잘 모르죠. 뭔가 이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그 이질감을 떠나서 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자기 눈 시력이랑 잘 맞지 않는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가도 그래서 거기 부분 뭐가 눈에 들어가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 눈이 아닌 뭔가가 내 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대를 이렇게 쓰고 근데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한쪽 눈이 있잖아요. 그걸로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맨날 하는데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이 눈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그 눈을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개인사에서 알려줄 수가 알려주지 없다. 않아요. 얘기를 하길래 기증자들은. 누굴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 기증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거기 우리가 막 간의 인식을 받거나 뭐 신장의 인식을 받거나 그러면 그 기증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눈을 최근에 이식해준 그런 사람이 있나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영준.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자기의 인식을 해줬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싹 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너무 아프셔서 눈도 인식을 하시고 뭐 신장 뭐 다 이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장기를 다 기부를 기부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맞다는 걸 확신을 했고 그 사람 이제 편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형 이러면서 편지가 이렇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사람하고 관련성 있는 사람 찾아보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말했듯이 문자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수학 문자를.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찾는 문자와 식을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 이영준이라는 사람을 X로 잡고 그 주변의 를 Y로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X가 이영준이고 그 Y가 맨날 편지를 보내던 형이라고 맨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대던 그 친구가 바로 시온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시온이하고는 이제 시온이하고 영준이 사이는 굉장히 친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원이도 혹시 이식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친해서 맨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영준이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캔커피를 맨날 먹었고 그다음에 맨날 눈사람을 만들면 고양이 눈사람도 만들고 놀고 막 그랬다. 그런 낭만을 보니까 와 이렇게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네가 사실 그 아까 영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 동생 유리 네. 동생 그 입원했던 병원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시온이도 사니까 거기다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양이 모양 눈사람도 만들어주고 캔커피를 갖다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또 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만 아는 추억인데 이제 누군가가 캔커피를 놔두고 근데 시원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림은 여자 같아서. 주인공이겠죠. 캔커피를 놔두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놨다. 우리만의 추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형이 살아 돌아온 걸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쑥 글을 보니까 뭔가 시온이하고 뭔가 좀 친해지면 이 영준이라는 사람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돼서 되게 맞는 것도 되게 많았고 뭔가 지식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 유리가 형이라고 부르길래 그러니까 친형 그다음에 막 동생 그러니까 형제 관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환자였던 거예요. 환자 중에 이제 같은 병동을 썼던.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영준이가 썼던 병동은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주도라는 거예요. 제주도면 멀잖아요. 서울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한번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 몰래 여권이랑 다 챙겨가지고 여권이 아니고 뭐지 그 무슨 티켓을 다 챙겨가지고 제주도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 의대 준비한다면서요? 네.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준비생. 아, 중학생이었어요? 네. 지금 공부에 뜻한 바가 없네요. 아주 새로운 거에 많이 자기 자신을 찾는데 엄청 시간을 쓰네요. 공부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요? 가서 이제 거기 간호사 분하고 영준하고 친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준이 23살 뭐 그 정도라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시온이 이렇게 물어요. 주인공한테 너는 왜 반말을 하냐. 그 나는 영준이라는 사람을 몰랐고 나이를 몰랐을 때까지만 해도 소년 같았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는 영준을 반말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애칭을 부르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시온이 피식 웃으면서 형도 사실 늙는 걸 원치 않았다. 자기가 아저씨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끝까지 학생으로 남고 싶다. 그렇게 라고 얘기했대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병실을 가서 친한 간호사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간 편지들로 보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가서 애도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몰래 왔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핸드폰에서 님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 강사부터 시작해서 아빠, 엄마,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시고 엄마가 승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비행기로 떠나다는 거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자기 알아서 돌아가겠다 얘기를 하지만 다 흥분하고 막 그럼 시원이도 거기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거죠. 음.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아빠가 좀 그런 압박을 되게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의사가 되라고. 왜냐 이제 자기 엄마 직업 만족도가 별로 없나 봐요. 기장이신데. 그러니까 되고 싶다고 했지만 뭔가 그래도 의사를 좀 시키고 싶은 마음. 기장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네 나와요. 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니까 그게 아빠는 세세하고 차분하지만 엄마는 어딘가 모르게 되게 해맑고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나도 서사가 나와 있어요. 다른 점에 끌렸을 텐데 왜 헤어질 때는 헤어졌어요? 달라서지 않을까 싶어요. 달라서 끌리고 달라서 헤어진 그리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할머니가 주인공을 두고 갔잖아요. 무슨 이유든 해도 둘이 같이 데리고 가야지. 아니면 빨리 올 것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친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구박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게 격차가 너무 커진 거죠. 시어머니라고 해도 어차피 할머니는 다친 손자잖아요. 애들 둘은. 그러니까 안 구한 게 신기한 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 상처가 있겠네요. 자기를 한번 버렸던 할머니와 자기 대신 죽은 동생과 그런 것들이 다 자식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지금 은유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유리잖아요, 유리. 유리가 깨지면 뭐 돼요? 파편이 되죠? 파편이 돼야지 빛나죠. 유리 자체가 못 빛나잖아요. 유리 말고 또 있어요? 유리 말고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름에 은유를 많이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다. 설탕도 유리가 유리 맞네. 설탕이 깨져가지고 그게 내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 눈 때문에 그 유리 자기 자신이 맞아요. 눈에 들어갔잖아요. 유리가 유리 눈에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눈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실명할 뻔해가지고 새로운 이식을 했고 그게 다 새로운 그래서 일이죠. 배경도 첫눈이 막 오고 막 폭설이 오고. 그래요? 그 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그 써요. 눈이라는 것도 이렇게 도우미 이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 유리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남의 시선을 이게 원래 눈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깨어 있다 라는 말 쓰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좀비잖아요. 눈은 되게 비유적으로 사람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뭔가 확신이 있고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눈을 이식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눈을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신체에서 유일하게 이식받을 수 없는 게 눈이라고 하던데. 아니요, 이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 만약에 왼쪽만 이식을 받고 오른쪽을 이식을 안 받았잖아요. 오른손 정상이면 왼쪽은 오른쪽만큼 기능하지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눈으로 이식. 그럼 가능해요. 눈알 아예 뽑는 건가? 눈을 왜 뽑아? 왼쪽에 없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못하는 눈은 없애서 다시 이식을 하는 거죠. 안구까지 다. 눈알을 뽑는다는 건 너무 말이 무섭고요. 근데 뭐 휴유증이나 이런 거 당연히 있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술이 더 발전했나?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많이 고통을 받고 혼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게 됐어요? 그죠. 그 과정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아팠던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병실에 누워 있는 동생, 그 다음에 자신에게 그 눈을 이식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따뜻하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스토리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장이 되려면 파일럿이잖아요. 파일럿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장? 아니면 파일럿. 그러면 눈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시력이. 그래서 이식받은 눈으로는 파일럿이 되지 못할 거예요. 왜 파일럿이 돼요? 파일럿은 되게 교정 시력뿐만 아니라 그냥 원래 시력도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이 왜 돼요? 얘 파일럿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아빠가 직업이 파일럿이 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얘가 나중에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 파일럿 아니었어요? 아닌데. 난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럼 지금 뭐 얘가 원하는 직업은 뭔데요? 찾고 있다고. 그냥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의사는 아니고 오히려 기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업을 찾는 중이다. 네. 이 책을 읽고 뭐가 재밌었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목 되게 뭔가 제목은 많이 쓰인 표현으로 눈도 적당했을 것 같은데 스파클이라는 제목이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눈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왜 스파클인가 궁금해서 작가의 말을 읽어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아파가지고 막 쓰러졌을 때 간이 안 좋다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까지 놓였을 때 과연 그때의 기증자는 누굴까 궁금해하겠던 참에 그게 궁금해하던 참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막 다가와가지고 선생님을 위한 노래다 하고 추천해줬는데 그 추천한 음악의 이름이 스파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계기로 이 책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위한 노래라고 했어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들으면 좋아할 노래다. 노을을 질 때 들으면 좋은 노래다. 노을을 질 때 그 풍경을 보고 쓴 노래래요? 스파클이라는 노래가. 아니 그러니까 노을을 질 때 들으면 좋을. 그런 노래래요? 스파클은 좀 반짝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가수 이름이 스파클이었나 보죠? 아니 제목 이름이 그 스파클. 제목이 스파클이었대요? 음악. 반짝임? 네. 얘기해보고 싶은 질문. 이 친구는 이제 자기의 진정한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눈으로 보는 나요. 남의 눈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나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 눈으로 나를 잘 못 보잖아요. 우리 시선이 앞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스스로 보는 나를 찾아가는 길? 그게 진짜 난 것 같아요. 아름이라는 게 15세기에서 아름답다가 아름이 나라고 했잖아요. 나, 어원이.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것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소리냐. 아름은 알타 있죠.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나를 찾는 거다. 그래서 아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 아름답다라는 게 조화와 균형을 갖춘 나다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다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난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어린데. 어른 돼도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길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절대로 남하고 양립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기에는 되게 좋죠. 뭔가 트라우마나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되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서 되게 극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하고 아까 좀 잠깐 물어봤듯이 여기서는 눈이라는 은유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눈하고 유리. 거기를 의미하는 바는 뭐인 것 같아요? 눈은 아까 얘기했듯이 눈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잖아요. 볼관 쓰거든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세상을 봤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동생도 뇌사 판정받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그 이후에 이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탓인 것만 같고 자기는 뭔가 누군가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눈이라는 거는 내리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유해 주기도 하잖아요. 다 덮여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고 나를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빠져 있는 거 뭐야?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나를 보는 눈을 기르자 이런 것 같아요. 눈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좀비는 달래 좀비가 아니죠. 보이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죠. NPC랑 똑같잖아요. 보는 게 없어요. 좀 수채화 같은 글인데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뭐 이식 받고 뭐 이식자를 찾고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쓰이는 주제이긴 한데 그게 눈이라는 게 좀 새롭고 눈이라는 게 비유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야를 넓혀준 사람은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얘랑 얘기하다가 시야가 탁 트이거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거 뭐지? 하고 시야가 엄청 넓게 해주는 그런 걸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지평선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유리가 그 영준이라는 사람 만나서 근데 사람은 원래 똑같이 지평선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크게 있으니까 그 지평선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너 배는 게 없냐 막 이러잖아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 지평선을 좀 그 넓혀준 사람이나 그냥 글 이런 거를 잊을 수 없는데 얘는 영준이라는 사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한테 새로운 지평선하고 시각을 보여준 사람? 민서에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내가 모르던 걸 알게 해준 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뭐 글도 되고 아니면 뭘 통해 다시 봤다. 영화도 되고 그런 것들 한번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선생님은 무슨 마인드셋이야?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결과 마인드가 있고 성장 마인드셋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극을 나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과 마인드맵은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사례별로 막 연결해가지고 감정도 건드리고 그다음 이성도 건드렸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내가 이걸 정말 모르고 되게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하자면 스파클 진정한 나, 진정한 나, 아름다운 나, 반짝이는 나. 반짝이는 나. 선생님은 새로운 눈 속에서 행복하게 빛나길.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점. 4점이나 줘요. 이거 너무 수채화 같은데 이거 재밌어요? 수채화 같다는 게 좀 흐리멍텅. 배경을 잘 묘사를 잘한다는 거죠. 아, 자기의 감정을 이게 그 엑스레이 같은 글이 있고 풍경 그림은 풍경화, 수채화처럼 아주 또렷하진 않은데 희미하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약간 그 너의 이름은 같은 날씨의 아이 같은 글들,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